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세계 50대 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7월 30일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코인마켓캡 기준 1690억 달러입니다. 네, 도미넌스 수준이 현재 64% 이상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임을 입증하고 있죠. 네, 반면 기업이라면 이제 기업이라고 가정한다면 비트코인은 50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포브스 글로벌 2000 리스트에 따르게 되면 애플이 2019년 5월 5일 기준 최대 IT 기업이었는데요. 네, 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이 시가총액 9,613억 달러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각각 6,465억 달러와 9,161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세 회사는 이제 각각 비트코인보다 6배가량 더 크죠. 네, 비트코인은 HSBC 그룹 이제 1,755억 달러와 시티그룹 1,611억 달러 사이에서 포브스 선정 50위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2분기 재무 보고서를 내놓은 7월 현재 상황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을 능가했고 현재 1조 달러를 넘어선 유일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밸류 투데이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업데이트된 목록에서 비트코인이 49위를 차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 대 주식이라는 부제를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비교는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 시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월드뱅크 자료에 따르게 되면 전 세계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총 가치가 2018년 68조 6천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네, 현재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2,640억 달러인데요. 네, 이것은 암호화폐 공간의 크기가 글로벌 주식시장의 0.38%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암호화폐 산업과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시장의 크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점을 사용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암호화폐 총 마켓 그리고 비트코인 글로벌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일치는 당신을 놀라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선 암호화폐 공간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둘째로는 그것은 산업이 성장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무슨 기업이냐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건데, 이 기사는 단순 시가총액만을 놓고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 50이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고요. 네,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저도 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네, 글로벌 마켓 시장 시가총액과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을 비교한 것을 보시게 되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 걸음마 단계도 아니죠. 네, 거의 신생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의 0.38%입니다. 네, 1%도 아닌 0.38%인데요. 네, 아직 제도적으로 잡혀 있지도 않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성장할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네, 어쩌면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욱더 밑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단 1%만 차지하게 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보다 3배는 성장하게 되는데요. 네, 과연 어디까지 성장을 하게 될까요? 암호화폐 시장을 보게 되면 2년 전 다르고 1년 전 다르고 올해 초와 지금만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다릅니다. 제도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네, 올해 2019년 12월 또한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규모가 작은 나라일수록 비트코인 법제화에 적극적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 스피커가 30일 몰타, 바레인, 지브롤터, 싱가포르, 벨라루스 등 규모가 작은 국가일수록 암호화폐 법제화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이제 미디어는 몰타, 바레인, 지브롤터가 가장 먼저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면서 앞장을 섰고, 최근 벨라루스와 싱가포르가 바통을 이어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정책적으로 수용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발전과 산업 참여자 증가 등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규모가 작은 나라일수록 암호화폐 시장에 더욱더 뛰어든다는 소식은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접하셔서 아실 거라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현재 전 세계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2020년 더욱더 위험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자국의 화폐 가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국가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향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커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긍정적인 요인이죠. 네, 특히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베네수엘라인데요. 네, 페트롤을 다시 사용하라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는 만큼 이러한 국가들의 암호화폐 의존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조금씩 암호화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씩 커지고 있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살금살금 커지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 하루빨리 이제 꽃을 피워서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2분기 신기록을 행진했다고 합니다. 이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네, 12개월 이제 1년 기준 최고 가격을 이제 달성을 했었죠. 5월 초에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11% 상승을 하면서 네트워크 유입이 사상 최대치를 도달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6월 19일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네 번째로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도 최고치로 기록을 했습니다. 네, JP모건은 비트코인 가격이 내재 가치를 추월했다라고도 언급을 했죠.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좋은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한번 가격 보고 준비한 기사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이저 탑 10들의 이제 코인들의 가격을 보게 되면 소폭 상승 및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0.3% 정도 상승을 하면서 1120만 원대를,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0.1% 하락을 하면서 24만 7천 원대, XRP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소폭 상승을 한 1.75% 상승을 하면서 371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메이저 탑 10 코인들 그리고 전반적인 코인들의 가격들이 지금 계속 횡보, 하락, 상승 이렇게 지금 줏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64.5%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영향력은 꾸준히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죠. 하루빨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서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테더 관련해서 공청회가 끝났죠. 네, 테더 뉴욕 이용자 막기 위해서 최선이다. 완벽한 금지 조항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현재 진행 중인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의 NIAG 즉 뉴욕 검찰총장실 청문회에서 비트파이넥스 테더 측 변호사가 테더의 서비스 조항은 미국 이용자를 전적으로 배제한다. 뉴욕 이용자는 접근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떠한 금지 조항도 완벽할 수는 없다. 테더 측은 뉴욕 이용자들이 테더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난주 테더는 뉴욕 거주자로 추정되는 이용자를 적발했고 그의 접근을 금지시켰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그 비트코인이 아니죠.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관련해서 이 사건들을 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테더 관련해서 기사들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이것만 빠르게 읊고 바로 총 정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최고법원이 이제 비트파이넥스 조사를 90일 연장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관계자는 오늘 테더 청문회는 결론 없이 끝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큰 게이저가 비트파이넥스 청문회는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뉴욕이 왜 갑자기 나왔냐, 이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제가 한번 정리를 최대한 쉽게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비트파이넥스와 이제 테더 문제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캐캐 묵은 문제죠. 핵심은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와 1달러의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인 USDT 즉 테더를 발행하는 테더사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는 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입금된 달러만큼만 테더가 발행돼야 함에도 달러 준비금보다 더 많은 테더를 발행을 하면서 그 테더를 통해 비트파이넥스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여 가격을 펌핑하고 그 이후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법으로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점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지난해 테더 발행량과 비트코인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논문이 실제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네, 테더 스캔들은 꾸준히 논란됐음에도 혐의가 뚜렷이 입증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인 침체에 접어들면서 테더 스캔들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지난 4월 말 뉴욕 검찰이 비트파이넥스사가 이제 테더사의 준비금을 사용해서 8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은폐했다라며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 측을 기소했습니다. 네, 이 기소의 근간이 되는 법 규정이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뉴욕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비트 라이선스라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비트파이넥스 측은 면허가 없음에도 뉴욕 거주자를 상대로 영업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뉴욕주의 증권 상품에 적용되는 마틴법입니다. 네, 마틴법 같은 경우에는 1921년 통과된 법인데 뉴욕 사법당국이 금융사기를 조사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 법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고 금융사기를 조사할 때 개연성 있는 조항을 제시해야 한다거나 조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단서도 붙지 않은 사법당국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법이죠. 네, 그런데 이제 테더사가 5월 말 뉴욕 검찰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먼저 비트파이넥스사는 뉴욕 거주자를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는 USDT는 증권이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마틴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한 것인데요. 네, 뉴욕 경찰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9일에 이제 비트파이넥스가 뉴욕 거주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했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뉴욕에 본사를 둔 메트로폴리탄 상업은행이 테더사와 관련된 계좌를 폐쇄 조치했지만 이 기간 동안 무시해도 좋을 만큼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은행의 대변인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이후에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측이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였는데요. 네, 뉴욕 검찰의 뉴욕 거주민 상대 영업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가 이제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거와 관련해서 공청회가 열린 것이 이번에 29일 열린 테더 관련 공청회였습니다. 네, 최대한 제 나름대로는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쉽게 되실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뉴욕 얘기가 왜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이제는 이해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조사 90일 연장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말 징하게 끝나지 않는 소식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미 상원 위원회 이제 공청회 청문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30일 오후 11시, 지금 11시 36분인데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문회는 이제 2019년 7월 30일 오전 10시 현지 시간 기준이죠. 열릴 예정인데, 공청회는 더크슨 상원 의원회관 538호에서 생방송 웹캐스트를 통해 열린다고 합니다. 네,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규제 프레임워크 검토라는 태그를 달고 있는데요.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사용 문제에 대한 간결한 참조와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서 위원회는 다양한 집중 분야의 참고자료를 포함할 예정이고, 골드만삭스가 후원하는 P2P 결제 기술 회사인 서클의 공동 창업자 겸 CEO 제레미 얼레이어, 그리고 미국 블록체인 협회 대표로 참석을 하면서 미국 의회 조사국 소속 국제무역 금융 전문가 레베카 넬슨과 UC 어바인 법대 교수인 메사 바라다란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암호화폐 기관과 블록체인 관련 기관이
네, 이렇게 미국의 은행 및 일반 금융 정책에 채택되고 통합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상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일종의 협정인데요. 네, 한편 미 상원은 페이스북 리브라 아이디어에 대한 엄청난 견해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시작했을 시간이네요. 암호화폐 시장 7월 마무리하는 빅 이벤트이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되는데, 네, 이번 회의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 규제의 큰 틀이 어느 정도는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서클의 CEO 제레미 얼레이어도 이제 발언을 한다고 하죠. 네, 이 기사입니다. 미 상원 청문회에서 규제 때문에 사업이 힘들다 발언을 예정 중입니다. 네, 코인데스크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앞서 언급한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서클의 CEO 제레미 얼레이어가 미 상원 은행위원회 블록체인 청문회에서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정의를 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면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발언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얼레어는 이제 언론에 미리 공개한 청문회 준비 발언에서 규제 부담으로 인해 미국 블록체인 기업들의 사업 영위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규제 당국의 자금 세탁 추적을 용이하게 한다고 발언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현재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을 떠나는 암호화폐 기업과 인재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미국의 손해다. 정말 국가를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규제와 제도를 마련해라 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네, 이번 청문회에서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이번 7월 말 8월 초에 너무나 많은 공청회들 그리고 회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3분기가 시작을 하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니면 때가 됐다는 듯이 암호화폐에 대한 발언은 물론이고 특히 미국에서부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네, 이번 연준 회의가 7월 30일에서 31일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점점 많은 시그널들이 모여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나왔다는 것과 제롬 파월 위원장, 미 재무부 장관, 그리고 미 연준 회의, 영국의 브렉시트, 양적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되었죠. 뭔가가 하나의 쳇바퀴에 맞춰서 굴러가는 듯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브렉시트에 관련해서는 내일 영상으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네, 일단 공청회에서 규제의 틀이 어느 정도 마련을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는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SEC에 제출한 문서에서 밝혀졌습니다. 네, 페이스북은 이제 리브라를 2020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죠. 네, 그동안 각국의 정치과 규제 기관 등에서 돈 세탁과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악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페이스북은 위험 요인 관련 항목에서 리브라는 복수의 정부나 규제 기관으로부터 엄격한 감시의 눈이 향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이 계속된다고 보고 있다며 규제 기관에 대응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 외에 비판을 받을 때마다 평판이 나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리브라나 관련 상품 서비스가 예정된 제 시간에 출시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혹은 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시장은 리브라와 같은 새로운 화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상당히 큰 불확실성을 느낀다. 네, 앞에 말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리브라 또는 관련 서비스가 예정된 시간에 제공되지 못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중요한 초기 경험이 부족하다. 이는 우리가 이 같은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백서를 공개하자마자 전 세계한테 두드려 맞았죠. 네, 굉장히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위축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지금 확정된 내용은 아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엄살 피우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마치 이제 페이스북이 전 세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권 통합 빼앗고 그런 애들 아니다. 너네가 어흥하면 깨갱하고 겁먹는 회사일 뿐이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기사가 공청회 시작 전에 나왔다는 것에 이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공청회에서 리브라에 관한 얘기가 주된 내용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네, 이렇게 조미료식으로 네, 조금씩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러한 기사가 나온 뒤에도 리브라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네, 기사도 나왔는데요. 네, 칼리브라의 부회장이 이스라엘 정부와 리브라 출시를 논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스라엘 현지 미디어 글로브가 이제 페이스북 산하 칼리브라의 부회장 토머 베럴이 최근 페이스북에 리브라 출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당국 대표단과 회동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된 미디어는 지난 23일 이스라엘 중앙은행에서 관련 회의를 가진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칼리브라 부회장이 이제 토머 베럴이 단독으로 이스라엘 중앙은행, 재무부, 법무부, 금융당국, 세무당국, 금융범죄당국, 경제위원회 등 정부 대표단과 대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베럴은 해당 회의에서 리브라 프로젝트는 미국 규제 당국과 함께 관련 우려의 대부분을 해소를 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또한 그는 이제 페이스북이 리브라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앞선 내용과는 반대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네, 페이스북이 엄살을 부리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세계 정부들의 이제 비위를 맞춰가면서 차근차근 정식 출시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자체 국가 암호화폐 도입을 검토했던 국가입니다. 현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빠른 결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자체 국가 암호화폐 도입을 검토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는 2년 전부터 이미 2019년 예산에 자체 암호화폐 발행 예산을 포함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스라엘 대법원이 현지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 차별적 조치를 하면 안 된다라면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편을 들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의 잠재성을 미리 알고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대놓고 보여주었던 국가인데 이를 알고 있던 리브라 측이 접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리브라 프로젝트 2020년 정상적으로 출시가 되어서 전 세계 금융 경제 및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도 IT 기업 협회가 정부의 암호화폐 합법화를 촉구한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인도 현지 미디어 비즈니스 스탠다드에 따르게 되면 인도 IT 기업 협회 나스콤이 30일 인도 정부 암호화폐 위원회가 내놓은 암호화폐를 금지 제한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나스콤은 이제 정부는 암호화폐와 토큰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전면적 금지는 인도 스타트업의 성장과 새로운 솔루션 채택을 방해하며 규제에 순응하는 합법적 기업들의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나스콤은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테스트하고 당국이 신기술을 더 이해하고 적절한 시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앞서 지난 20일 인도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로 구성된 암호화폐 위원회는 인도 당국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답답한 겁니다. 이 나스콤이란 기업은 최근에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언급을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5년 내 최대 50억 달러의 재무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인도 내에서도 답답할 겁니다. 네, 인도나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현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각각 따로따로 생각해서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죠. 이 생각에서부터가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는 그저 도박으로 보는 시선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지 조만간 영상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한 3일 남았나요? 인도의 암호화폐 금지 관련 공청회가 8월 2일 열리게 됩니다. 또 한 번의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 인도 측에서 정말로 본인들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인 루피를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들을 전면 금지하게 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금지를 철회하게 되는 계기가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3포인트 오른 22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투심이 이제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극단적인 공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고 100이면 낙관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20이 참으로 낮은 숫자죠. 네, 엊그제 한 90을 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지금 22로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지금 안타까운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네, 이러한, 네, 지금 점수가 굉장히 낮지만, 정말로 3분기 내, 한 9월이죠. 9월 달 안에는 다시 한번 90점을 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71.92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76.27원이네요. 네, 5원이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더욱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좀 빨리 낮아져서 한 40% 아래까지는 낮아져서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